김용민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김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네, 그 이봉규 씨하고 마지막 방송을 하고 그렇게 오래됐어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이봉규 보질 않는데 민주정권 때만 나올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2년 만에 만나 뵙게 되는 거군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30kg 빠졌네요. 왜? 다행인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네. 113kg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양양 가서 재보니까 네. 목욕탕 가서 재보니까 네. 102kg. 아유 왜? 무슨 뭐 회충이 있나? 왜 그래? 그것보다도 이제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100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게 내 얘기가 그래. 김엄마 이렇게 웃겨 방송에서. 방송에서 왜 안 웃겨? 형 지금 좋잖아. 아니 웃기고였습니까? 아니 뭐 웃긴 편이 들지. 좀 형 옛날에 얼마나 웃겼어. 네.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김엄마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그렇습니다. 근데 살이 빠지는 게 신기한 게 그 같이 방송 하나 하는데 그 탄산 있잖아요. 이따만한 컵을 3잔씩 드세요. 방송 내내. 콜라 좋아해. 하루에 한 2-3개씩 드시잖아요. 네. 2리터죠. 처음 보는 사람 저 사람 500m 80km 신호 위반 과속 너무 단속 구간. 놀리면 말주고. 스폰서.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작설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비를 잠시 후 8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조미든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보도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두 분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올린 겁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했는데 요 사건을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정명석이라는 이름이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됐잖아요. 네. 원래 이 사람이 감옥을 한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10년인가 살았죠? 네, 10년 살았습니다. 똑같은 그 성범죄. 성범죄, 여신도. 성범죄 때문에 2018년도에 출소를 했고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죠. 네. 나왔는데 똑같은 범행들이 일어났고요. 네, 정명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와서 이제 고소가 진행됐고 이제 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1심에서 이제 23년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 중간 과정에서 뭐 신도들이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현직 경찰의 뭐 이름까지 등장하고 동시에 이제 재판부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고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방해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교통 변화에 이해가 감지 갑니다. 그리고 뭐 중입니다. 충격적인 기존 수가 아니에요. 개선했네요. 그런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JMS 신도가 있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 만약에 실제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신도들이 군, 검, 경부터 사실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뭐 JMS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네. 이제 와서 밝혀진 것뿐이다.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이제 예측해왔고 많은 수사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당해왔고 왜 이러지라고 추정했던 것들이 이제 리스트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가 이제 내년 공개된다고 하니까 아니 공개가 된대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네. 나는 시다 2에서 리스트가 아마 공개가 될 텐데 근데 그게 만약에 실명까지 공개가 될지 모르고 솔직히 실명이 입수된 상황이 네.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경찰 내에 그런 이 JMS의 끈앞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울러 검찰에도 있다. 법원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법원에 있다는 제보는 들었다라는 게 그 조성현 PD, MBC 그 나는 시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이비 신도가 경찰이다 라는 것만으로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이비 교주 다시 말해 JMS 교주가 경찰인데 정명석의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데 그런 정황까지 포착을 했답니까? 사실은 이제 대응팀들이 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으면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팀들이 꾸려지고 그리고 사적인 청탁들도 있어 왔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이 수사를 맡아가지고 뭐 사건을 어떻게 했다 이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의혹들과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터지면 탈퇴자들이 나오거든요. 네. 탈퇴자들이 이런 일에 내가 가담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계속해서 해줘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제 거죠. 파악할 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JMS 신도들한테 고소를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피해자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고소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탈퇴 이후에 죄송하다라고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네, 저는 그런 연락을 3번 지금까지 받았는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저를 고소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어떤 징계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돼서 사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도 개인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을 고발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네네. 어떤 조직 차원에서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을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 어떤 대응팀이 꾸려지고 이게 어떤 체계를 통해서 고소가 진행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문제는 조금 더 한 사람의 일탈행동으로 보긴 어렵고요.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고발 같은 경우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조미도 목사님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가장 그 1차원적이고 네. 뭐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 막 비방한다든지 또 음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많이 조직적으로. 그러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서 위장으로 운영하는 언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사실 언론사 만드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 언론사 만들어 놓고 신도들이 그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직적으로 기사가 노출되도록 뭐 방해하고 허위 기사 쓰고 전 원중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튜브에 욕하는 사람들은 다 JMS 신도로 보는데 야 많다. 야 새로운 거잖아 지금 이 맞지? 이놈들 500m 앞 잡았다. 좌회전입니다. 김용민 비방하는 얘기는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00m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저 뒤에 뒤통수 때리면은 예.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원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느 계열로 잠시 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 몇 번 길 가다가 음침한 곳에 갔더니 뒤에서 네가 김용민이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섭득합니까? 여기서 내 음에 당하면은 이건 누군지도 특정하기 어렵고 워낙 원수가 다음 많으니까 안내까지 제가 그때 직진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웃음 부담 너무 드리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나는 뭐 소신 발언하고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근데 결국은 김용민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하고 다녀. 아니요. 댓글에 웃음 사입이라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게 어쨌든 지금 한 20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수사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걸 어떤 경찰관 한 명이 지금까지 수사된 거를 이 정명석에 유리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그 내부에서 눈치를 못 챕니까? 아니지 정보를 뺏어 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걸 묵살시키는 건 어렵겠죠. 그렇지. 당연히 뭐 판결을 뒤집거나 이런 것들은 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건 어렵지. 어렵지만 네. 근데 계속해서 방해들 할 수 있고 보도가 나온 것처럼 사적으로 어떻게 청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굳이 정명석에 대한 사건 아니더라도 급회전 뭐 구간입니다. 저처럼 이제 안전 신도 운행하세요. 개개인이 조직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한번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저는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km 그런 80km 네. 과속 단속 근데 진짜 구간입니다. 좀 경찰 내부에 조력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리스트 외의 사람들 중에 그 정명석 협력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은 사건을 왜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80년대,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500m 정명석이가 80km 그 과속 단속 영문대 중심으로, 그렇지. 이제 신촌 맞아요. 중심으로 네. 돌아다니면서 네. 포교 활동을 했어요. 네. 그 학교 출신들이 지금 사회요직에 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이게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영문대 잠시 후 학생들 중심으로 포교를 했기 80km 때문에 과속 단속 구간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자신이 JMS다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네. 많을 아니 것이다. 그 포교를 대학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 요직에
신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의 실체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초절.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 행위라든지 그야말로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네,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왜 저기 정명석 따위한테 휘둘리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냐. 과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금 말이야. 지금은 이탈자가 왜 눈에 띌 정도로 많지 않느냐. 이게 최근에 목사님 어떤 분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두 명이에요. 그 딸이 두 명인데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딸 둘이 정명석한테 깊게 심취를 해서 20대 때 들어가서 40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 정명석 그 집단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1인 시위를 했는데 와서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폭행을 가했던 것이죠.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경찰 신고를 했는데 네. 세상에 그 딸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 그쪽에 몰입을 해가지고 부모고 가정이고 없이 그냥. 근데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10년 살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정명석 편인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실제로 신도들 중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안 믿는 거죠. 허위다, 조작이다, 우리 선생님 무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JMS 같은 경우는 그 신도들이 있었던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 중에 JMS에서 제일 길게 계셨던 분이 42년이거든요. 40년, 30년 동안 사이비종교에 있다 보니까 그걸 믿었던 것을 부정해야 되는,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실제적으로 그런 단체들은 그 관계성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걸 나와서 완전히 독립된 환경에서 새롭게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독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독계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데요.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중독을 못 끊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받았으면 이걸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상황,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저 사람들이 뭐 마귀야 이런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들이 요인이 돼서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 하면 어쨌든 포교 활동을 계속하면 새로운 신도들이 또 계속 유입되잖아요. 유입이 되죠. 뭐 나는 신이다도 봤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 비유를 들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JMS에서 어떻게 보교를 하느냐, 명문대생을 접근한다고 그러잖아요. 명문대생은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지적으로 지평이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넘어가느냐, 이 개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보다도 사회적으로 더 하이 클래스의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남매들은 다 그 학교 다니고 근데 자기만 B 클래스예요. 그 앞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뚫고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대와 응원을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한테 평생 그렇게 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잡은 물고기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부터 또 다른 신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환대를 받고 싶어서 거기에 더 몰입하고 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민기를 체육 대접을 해준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한 가지는 뭐 신도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럼요. 지금은 그렇게 아니겠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정명석 신도, 그러니까 JMS 신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다가오니까. 가령 예를 들어 작년에 겨울에 대치동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대치동 학원가의 중심이니까 집중력 높여주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대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그 음료를 내가 이거 먹고라도 잠을 안 자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료를 마신 거죠. 이 음료 살려면 부모님 연락처 적어야 된다. 연락처를 적었어요. 근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접촉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감각심이 부족하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남녀공학단이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어요.